오늘 말씀은 세계 현상과 도량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세계인데 부처님이 계신 곳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도량. 이제 절을 지을 때 화엄경을 중심으로 지으면 화엄도량 사찰이다. 반야경을 중심으로 지으면 반야도량이다. 법화경 중심으로면 법화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받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해요. 도량신앙. 그래서 어느 곳 하면 그곳은 항상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항상 그곳에 계신다. 이런 신앙이 법화신앙이거든요. 그리고 화엄신앙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도량신앙입니다. 그러면 세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세계가 여러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상자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념자 상념세계라는 게 있어요. 상념세계. 상념, 생각이죠. 각자 생각의 세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세계. 또 오늘은 오늘대로 생각의 세계가 있고 내일은 내일대로 있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른데요. 이것이 바로 상념세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 같이 살아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이 가족이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주택이 하나지 사실 이 생각에서 볼 때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산다 이게 아니라 두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상념이 다 틀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물리세계인데, 물리라고 하는 건 공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이제 있느냐,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이고요. 또 오늘날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전자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또한 전자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라 상념세계, 물리세계, 전자세계. 이거 우리가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상념세계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은 이게 물리세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기계가 이게 지금 전자적인 힘을 빌려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물리, 상념이 하나의 큰 세계를 이루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리 세계를 잘 만들면 그것이 바로 또 생각에다가 영향을 주고 또 물리 세계가 잘 돼야 이 전자 세계도 잘 돼요. 전자 세계에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내 이 하늘, 땅, 사람 세계에 있던 것이 거기 들어와 있고 또 사람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혼탁하면 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환경 물리 세계도 혼탁할 수밖에 없고 또 환경이 혼탁하고 생각이 혼탁하면 전자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세계도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 현상이죠. 세계가 나타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세계 현상이라고 그러는 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일간지에 난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시속 100km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펴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km 달리는 기차 안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도시락 안에 있는 밥 아래 속도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차 안에서 도시락을 펴놓고 밥 먹는데 그 도시락 안에 있는 밥 아래 속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읽으면서 이건 속도가 없다. 그 속도가 없는 건 0km죠. 0km.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속도가 없는가? 기차 밖에서 바라볼 때 그 도시락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그러면 분명히 기차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 도시락 안에 있는 밥 아래 속도가 시속 100km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내 같은 의자에 앉아서 먹고 할 때는 이건 사람도 도시락도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 도시락과 사람 사이에는 속도를 못 느끼죠. 그건 0km죠.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속도가 없는데 밖에서 보면 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본 것이 올바로 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속도가 없다고 본 게 바로 본 건가? 밖에서 속도가 있다고 본 게 바로 본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다 바로 본 거죠. 네. 밖에서 보면 분명히 속도가 100km고 시속. 안에서 보면 속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이 지구가 태양을 초속 30km로 공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느끼죠, 속도를. 그런데 누군가 지구 밖에서 우리를 보면 가만히 속도가 없는 게 아니고 1초당 30km를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거든요. 이게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대로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념의 세계에 의해서 이 물리 세계가 달라져요. 그것이 마음이 일어나면 세계가 일어난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계가 깨끗하다. 이게 전혀 거짓말이 아니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생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많은데 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그걸 이룬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제약을 받거든요. 첫째는 수명의 제약을 받아요. 수명에. 할 일은 많은데 생명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코 해봐야 30년간 공부를 해야 되죠. 또 30대, 40대 지나가면 50대 초반부터는 쇠약해져서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봐야 20년 내지 30년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금방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젊은 사람은 그거 부러워할 거 없고요. 나도 젊음이 금방 지나갔다. 이거를 그네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죠. 많아봐야 20년, 30년인데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명의 한계 그리고
인간이 어느 장소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공간, 이 거리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디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얼마 걸린다. 또 못 갈 수도 있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뭐 평생 움직여봐야 얼마 못 움직인다. 이런 그 거리의 한계란 말이지. 공간적인 한계, 수명의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겠나. 어떻게 하면 이 공간 거리의 한계와 수명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나. 이거를 연구한 것이 바로 전자세계입니다. 정보통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정보통신이 발달하니까 전자세계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미국을 가는데도 이 물리적으로 가면 오래 걸리는데 전자세계로 가면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부터 이 공간의 한계를 상당히 많이 극복하고 단축시킨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이걸 계산을 하니까 전자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뭐 10,000년 후에 무엇이 나타나겠다, 100만 년 후에 무엇이 나타나겠다, 이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자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세계와 이 전자세계는 다 같이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주소. 우리가 이 물리세계는 뭐 지구 안에 있다. 그럼 지구에도 이제 인간이 사는 이제 영토가 있으니까 거기 뭐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자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주소가 있거든요. www 이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전자세계의 주소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www 세 개잖아요.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 안에 자기의 뭐 이메일도 있고, 이게 주소가 있는 거예요, 전자세계. 그런데 문제는 이 상념세계는 주소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주소 있는 것보다 주소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마치 공기와 같아서 공기가 이게 주소가 없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상념세계는 주소는 없지만은 이건 www로 찾아갈 수도 없고요. 뭐 어디 어느 곳 무슨 동으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념세계가 맑아져야 우리가 삶의 공간인 이런 물리세계도 맑아지고 또 그 인터넷 세계도 맑아지는 거예요. 그 정보통신 기술을 아주 핵심적으로 부르는 게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은 아주 선진국이에요. 대단한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와서 보고 놀래고 호주에서도 보고 와서 놀래고 완전히 1, 2위를 다투는 그런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그 숫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1,500만 가구라고 그러는데 인터넷 전용선을 확보한 가입자가 1,000만이랍니다. 1,000만. 그러니까 세 집 중에 두 집은 그 인터넷을 독자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계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대로 그 인터넷을 PC방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선진국, 대단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자세계 안에 과연 뭘 담는가? 실제 가서 뭐를 담고 있느냐? 뻔하죠. 각자 주소 없는 그 생각의 세계가 혼탁하고서야 전자세계가 그게 혼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내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이 깨끗하지 못하고서야
전자 홈페이지라든지 뭐 어떤 세계가 그게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그 정보통신 기술의 문제점, 그걸 어려운 말로 역기능, 폐해,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요즘에는 블랙 인터넷, 검은 인터넷. 그게 뭐 범죄라든지 음란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역기능을 블랙 인터넷이다. 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말미암은 그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블랙 현상이 나타나서 블랙 인터넷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가? 왜 나타났겠습니까? 각자 사람들의 이 생각에 의해서 그게 나타난 거거든요. 생각에. 그러니까 생각이 맑아져야 세계도 맑아지고 물리세계도 맑아지고 전자세계도 맑아진다. 그러니까 생각이 혼탁하고서는 도저히 이게 뭐 이것저것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오늘날 세계가 전자세계가 발달하면서 물리세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모든 그 독점적인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래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독점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인 권위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정보통신 문화에 따라서 개인주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옛날에는 사람으로부터 얻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전부 이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전부 이 개인주의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전화가 오면 사람이 저 멀리 있다든지 하면 전화 왔어요 하고 바꿔줬잖아요. 그게 아득한 옛날, 그게 아주 옛날이죠. 근데 요즘 어떡합니까? 바로 연결돼서 어디 있든지 휴대폰으로 본인이 직접 받지 중간에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주의. 그리고 어떠한 것도 요즘에는 개인이 우선이다.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해도 옛날에는 그러냐고 아주 참 감사하게 듣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딱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오늘만큼 받아들이고 이런 게 돼서 이것이 바로 문화의 사사화라. 그 문화의 사사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사. 그 개인이라는 그 사자, 삿될 사자가 아니고 개인, 사적으로 한다고. 일사자. 다 사사로 취급한다는 거죠, 사사.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처리하지 그걸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화 현상이 사사화 현상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며느리가 딱 보가지고 사사화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는 안 맞는 말이다. 사사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 말을 해도 아버지의 그 권위는 붕괴가 됐고 아들이 딱 보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면 됐다. 필요 없으면 문화의 사사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들은 이걸 모르고 독점적인 권위는 이미 붕괴됐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자꾸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전자시대에 익숙한 젊은 층하고 전자시대에 미숙한 노년층하고 이 문화현상이 엄청나게 이게 거리가 넓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도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독점적인 지역이 있었는데 요즘 다 붕괴가 됐더라고요. 어제도 어느 학회를 해서 안암동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서 이제 학회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문과대학 그 안에 교실이 있는데,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 앞에 컴퓨터 세대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항상 그 열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그 주변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제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내지 4학년 이런 아이들이 서희가 와서 그 대학 안에 있는 컴퓨터에 와서 놀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참 보지 못하던 일인데, 옛날에는 대학에 어쨌느냐, 담장이 높았고 앞에는 수위 아저씨가 딱 지켜서 일반인도 출입을 못했습니다. 일반인도 학생증 보자, 못 보자, 무슨 관청에 뭐 교도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 대학 들어가 보면요, 시장이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자판기 다 있죠, 매점도 있죠, 시설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출입문이 많아서 요새는 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인터넷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한 20년 후에 대학에 들어와도 대학이라는 데가 별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저 국민 중에 뭐 한 4, 5%밖에 못 가는 아주 신성한 곳, 뭐 상아탑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그래서 시장이나 대학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만큼 공개화됐고 대중화됐다 이런 얘기.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정보라는 게 그 별다른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게 별다른 정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독점적인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권위적인 것이 없어지고 대중적인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개인주의 이런 경향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점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여럿이 함께 갔기 때문에 서로 상대편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서 함께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점점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통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옛날엔 대가족 제도고 뭐 이렇게 집단적인 문화가 많아서 집단에서 뭐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집단에서 많이 교정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 개인화가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이 몰락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이유 없는 범죄라든지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오늘날 개인주의 현상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뭐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무슨 일가 친척도 있고 마을 단위로 뭐 마을 회의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요새 그런 거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나의 결정은 내가 해야 되고 나는 나밖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밖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몰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몰락하든지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문화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낙오한다. 이게 이 개인주의의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떤 생활을 유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 전자 정보통신 기능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생각의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생각의 세계를 어떻게 잘 길러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일수록 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마음 공부. 옛날에는 좀 덜 해도 야야 그러면 되나 이래가지고 함께 갈 수 있었어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근데 요즘에는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일수록 그 마음에 대한 수련,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마음에 대한 그 관심을 아주 깊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찾기 운동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 개방되고 홀로 남은 이 세상에서 나는 과연 무언가. 옛날엔 자기를 안 찾아도 함께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냐면 조상을 섬기면서 한평생 보내고 자식 걱정하면서 한평생 보냈거든요. 근데 조상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자식은 어느 순간 되면 또 독립해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도 나가버렸고 조상도 없어졌고 남는 건 나 하나뿐이에요. 그럼 나 하나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를 통제해야 되느냐. 이래서 자기 찾기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는 과연 뭐냐. 조상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 홀로 떨어졌는데 이거 과연 이게 뭔 존재인가 이게 자기 찾기 운동이라는 게 이 개인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면 생각의 세계라는 게 하나 있다. 이 생각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이 급하면 세계가 급하게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이 거기에 굉장히 이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게 엄청난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와가지고 갑자기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굉장하거든요. 그 강아지가 그게 뭐예요? 가축이거든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가축이라는 게 뭡니까? 소도 길러서 먹고 돼지도 길러서 먹고 닭도 길러 먹고 강아지도 길러 먹는 거예요. 그게. 가축은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아지에다가 어떤 생각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 급하면 세계가 급하고 자기 생각을 소중하게 기울이면 그게 소중한 것이지 본래 소중해서 소중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을 갖다가 아이고 돌 멀쩡한 돌 그 물가에서 잘 그 비 오면 비 맞고 물 흐르면 물 맞고 아주 아름다운 돌을 갖다가 사람이 그걸 자기 좋은 대로 깎아요. 돌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건 내가 아주 그 잘못이라고 생각해. 돌은 돌로서 생존 권리가 있는데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돌 생존권 그거 무시하고 자기 생긴 대로 깎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생각에 이름을 붙여서 이건 뭐 태백산이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그래. 돌이거든요. 돌한테 물어보면 나는 돌이다 이러지 내가 태백산이다. 내가 한라산이다. 말 안 해요. 이게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자세계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생각 노름이에요. 그래서 이 상념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다른 거는 직을 허름하게 해놓으면 이게 물리세계니까 주소 있고 형태가 있으니까 보이는데 이놈은 생각은 말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맨날 이게 속는 거예요. 생각은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불안하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뭐 하다가, 뭐 하면 이런 거를 깨는 거 있죠?
그게 왜 깨겠습니까? 이걸 꼭 깰 일이 있어서 깨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하다가, 말 좀 크게 하다가 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왜 크게 하겠습니까? 상대편이 못 알아들어서 크게 할까요? 자기 생각으로 크게 하는 거죠. 상대편은 전혀 큰 말이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평소대로 해도 다 알아듣고 다 하는데 왜 말이 커지는가? 그래서 필요해서 말이 커지는 건 아니죠.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말이 커진다고. 그래서 이걸 깰 일이 있어서 깨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스스로 못 다스려서 이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급하면 그릇도 깨고. 그러면 요즘에 그 방화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다 불 놓는다고요. 그럼 불을 왜 놓겠어요? 생각이 더우니까 불이 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 생각이 불안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내 생각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게 상념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이 기울어지면 그게 소중하게 보이고 내 생각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소중하게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본래 뭐는 소중하고 뭐는 소중하지 않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아주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이 물리세계, 전자세계, 상념세계 중에 근본이 바로 생각이죠. 이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이런 발견이 아니고 혁명이 아닙니다. 한번 한 15년 전쯤 됐는데요.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김포로 오는데 좀 배가 고파서 그 컵라면을 빼서 불려놓고 막 먹으려고 하고 하는데 방송이 디렵다 다급하게 나서 이거 지금 수속이 지금 마감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도 있었어요. 이제 그 먹고 싶은 그 미련을 이제 안 버리고. 그래서 수속이 마감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바로 그 출입구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하는 것 같아, 방송이. 그러니까 보니까 또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를 물고 그 컵라면 불려놓은 거를 거기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내내 그 컵라면이 안부가 궁금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근데 컵라면으로 보면요. 쓰레기통에서 분해되나 내 뱃속에 들어가서 분해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컵라면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컵라면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같은 컵라면인데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컵라면, 내가 빼서 불린 컵라면, 먹어서 소화된 컵라면. 내 생각은 전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어떤 행위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거기다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걸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심자박이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묶는다 이게요. 오늘날 자승자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줄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거거든요. 그 줄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어떤 때는 마음 심자로 쓰거든요. 자심자박. 내 마음이 나를 묶는 거지 어느 것도 나를 묶는 건 없습니다. 자심자박이에요. 내가 컵라면에 묶인 거예요. 묶이는 건 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 안 하면 안 묶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기죠? 근데 요즘에는 아들 이기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많이 기울어지는 사람이 져요. 생각이. 그래서 2번 생각하는 사람하고 1번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면 2번 생각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더 많이 묶이니까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더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들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한 달 내가도 사실 생각 안 나거든요. 사실 안 나요. 그런데 아들은 계속 생각을 하니까 생각 많이 하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자심자박이에요. 자심자박.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누가 지느냐.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백전백패.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상처도 없고 고민도 없고 멀쩡하죠. 멀쩡해. 근데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상처받고 고민하고 말라서 나중엔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또 그래서 다행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린다.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세계 현상인데 부처님은 이 세계 현상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럼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지혜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 돌아갈 때 생각도 맑아지죠. 이게 청정심이 되는 거죠. 청정심. 그래서 지혜를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해서 허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건강한데 혹시 병이 안 났을까? 사실 건강해요. 이게 망상이에요, 이게. 망상.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걸 보면 대부분 지나가는 거라서 물리적인 세계는 없어졌는데 생각은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10년 전에 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없는데 어머니 마음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오직 어머니의 그 생각 속에만 있는 거죠. 이게 망상이에요. 망상. 그리고 10년 후에 뭔 일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10년 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생각 속에는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화해서 있는 건 있는 것대로 보고 없는 건 없는 것대로 보고 이게 바로 청정심인데 이런 세계로 돌아가면 근심 걱정 전혀 없는데요. 이게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고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이런 생각의 세계 이런 물리공간의 세계 전자세계가 아닌 그 청정심 지혜의 세계, 이게 바로 반야바람이거든요. 이 반야바람의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하려고 한 세계는 이런 세계지, 생각세계도 아니고, 물리세계도 아니고, 이 홈페이지에서 저 홈페이지로 옮겨지고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극락. 그래가지고, 그걸 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도. 그래서 이 생각이나 이런 그 세계 현상에서 그런 반야 청정심의 세계로 추천해서 인도한다. 이게 이제 전도고 그게 바로 교하고 중생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극락세계를 설명한 분이 부처님이고 설명한 장소가 도량인데 문제는 부처님은 생각이 맑아졌기 때문에 지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계를 볼 때는 그대로 청정국토 극락정토라 이거예요. 그래서 심정국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청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을 말씀하신 그 인도의 보리수나무 아래 보리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국토세계인데 부처님이 거기에 청정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정토세계다 이거예요. 국토가 아니고 정토다.
그게 정토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니까 뭐 흙이고 나무고 돌이고 이렇지, 이제 청정심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면 이게 바로 극락정토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앙입니다. 이게 정토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마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생각이 맑아지면 세계가 다 막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그럼 부처님 생각은 맑을 텐데 왜 우리들이 보는 세계는 이렇게 전부 나쁘냐? 혹시 부처님 생각이 덜 맑아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아주 연극과 같고 영화와 같은 그런 장면이 많아요. 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땅을 쫙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확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환희로운 세계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각자 앉아있는 세계가 완전히 연꽃 방석 위에 그대로 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부처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그대가 보이는 세계도 깨끗하지 않느냐? 아,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대들이 그런 세계에 있는데 생각이 막지 못해서 맨날 더러운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편안한 자기 방에 누워 있는데 꿈만 안 꾸고 편안한 잠을 자면 그대로 편안한 집인데 고약한 꿈에 시달리다 보면 자기 방에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온갖 고생을 꿈속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악몽을 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밤새도록 고생한 것은 무슨 세계가 있어서 고생한 게 아니라 자기 이 몽상, 꿈 생각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곳, 청정 정토. 이건데, 부처님은 그 청정심, 지혜를 가지고 설법을 하신 장소가 바로 도량인데, 그 도량은 부처님이 보시기에 그대로 청정도량이다. 그런데 이제 불교 역사에서 극락은 정토라고 그러고 이 사바세계의 청정국토는 도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타도량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극락도량이라는 말도 있지만 법화도량이니 화엄도량이니 이 세계에 부처님이 계신 곳은 도량이라고 그러고 극락세계는 정토라고 그냥 그렇게 경향을 부르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다 정토라는 거죠. 그러면 절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을 모셔다가 거기 모시는 거예요. 그게 봉안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인도에 계셨잖아요. 그럼 이제 부처님은 원력과 신통이 한량없어서 여러 곳에 가실 수 있는 뜻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게 원력과 신통이거든요. 그러면 중생들이 원을 해서 부처님을 거기다가 모신다. 그럼 부처님은 청정심 대지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청정심 대지혜가 갖추어진 분이 계시는 곳은 정토라는 거죠. 거긴 뭐 이렇게 생각의 세계가 혼탁하고 이런 뭐 이 환경이 혼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계신 곳은 도량이고 도량은 바로 청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정토다. 이게 도량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룡사를 짓고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이제 여기서 원을 해서 모신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까 도량이고 정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도량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도량에 간다. 그러면 혼탁한 이 중생이 청정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어디서 어디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일상 상식적인 얘기고 도량신앙이라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간다. 청정세계에 간다. 그곳은 이제 죽음과 고통이 없는 세계. 불생불멸 이러잖아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물리세계는 죽고 나고 하지만은 이 지혜세계는 죽고 나는 게 없다. 그건 마치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는 주소가 있지만은 상념의 세계는 주소가 없듯이. 근데 어릴 때부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알고 나는 모르니까. 그럼 선생님 저 있는 머리에 있는 거를 내 머리에 바로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날 들여서 배울 게 없고요. 그게 문제거리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많이 들어있는 걸 내가 머리를 탁 대면 쫙 빨려 들어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과 같은 업을 지어야만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알려면 선생님과 같은 학습을 해야 알지 학습을 안 하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또 업입니다. 그러면 이 혼탁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혼탁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역시 깨끗한 업을 지어야 돼요. 업을.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동수정업, 동성불도, 동수정업, 함께 청정업을 닦아가지고 동성불도, 함께 불도를 이루자. 불도라고 하는 깨침의 세계인데 깨침의 세계를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 함께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자주 가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발언하고 이게 도량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청정심을 가진 부처님이 계신다. 근데 이제 중생들은 혼탁한 상념이 있어서 혼탁한 생각으로 혼탁한 세계를 만들고 혼탁한 전자공간을 자꾸 뿌려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청정심을 이제 만들어야 세계가 청정해지고 그러는데 누가 청정하냐? 부처님이 청정심을 이룩하신 분이니까 그 부처님이 계신 곳에 자꾸 친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예배 친근이에요. 친근. 친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예배하고. 그래서 이 도량을 아주 소중하게 받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처님의 세계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천도고 그쪽으로 가는 게 극락왕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수명이 없는 곳이니까 무량수 그런 거 아니에요? 무량수. 또 항상 광명이 한량이 없으니까 무량광, 광명이 한량이 없다. 또 복덕이 한량이 없으니까 무량복. 그래서 그런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계, 그 지혜의 세계, 청정심의 세계, 그런 세계를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 사사화해서 옛날부터 사사화해요. 사사라는 건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사화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생각으로 들어요. 이게 큰 벽이거든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왜 중국에 오셨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것은 정전백수자. 이건 지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지혜로 알아들어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저 일상 대화.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 이게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지혜로 알아듣지 않고 생각으로 알아들으니까 이게 그냥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중생은 생각으로 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기로 와가지고는 이 지혜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바로 보일까? 이제
부모 소생구 종불우이군통이라 서산스님 말씀인데 부모가 낳아준 입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다. 이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수행이고 이게 수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처럼 알려면 선생님과 같은 학습을 해야 한다. 이것처럼 내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세계를 이루려면 부처님처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를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이런 거 있죠. 이게 주장자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팡인데요. 이거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놔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보이죠. 틀림없이.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막대기로 보이죠. 그게 바로 이게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다, 주장자다, 이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여기다 놔두게 된 이유는 이 지혜를 바로 보이려고 이게 이제 하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안 되고 바로 생각을 걷어내고 늙고 죽고 함이 없는 그런 지혜의 세계를 바로 보이려고 부처님이 꽃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저게 꽃이다라는 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또 꽃이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꽃이다라고 보지도 않고 꽃이 아니라고도 보지 않고 그냥 불생불멸의 그 실체를 바로 딱 보면 그게 이제 미소예요. 빙긋이 웃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미소, 이게 가짜 미소가 많아서 하도 기가 차면 빙긋이 웃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가섭의 미소가 그게 미소지, 요즘 아주 기가 막혀서 빙긋이 웃는 거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제 주장자를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 생각이 다 걷어지고, 그 청정심의 세계에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계, 이 극락세계를 이렇게 이제 보이려고 이런 거를 놓고 또 극락세계를 바로 듣게 하려고 소리를 내고 보이고 소리 내고 이런 이게 법구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만날 이걸 생각으로 보니까 저거 왜 저러지 보이지? 이러고 저거 상 저거 깨지게 왜 자꾸 크게 치느냐? 이거 완전히 생각이거든요. 상 깨지면 고치면 될 텐데, 그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을 보였다든지, 이런 지팡이를 이렇게 보였다든지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준 그 지혜의 세계, 또 부처님이 계셨던 도량의 세계를 뭔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그걸 바로 지혜로 통하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이고 계속 이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지혜가 그 보는 사람 앞에 가면 생각이 돼버린 거죠. 지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 우음수의 성류하고 사음수의 성독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우음수라고 하는 것은 소가 물을 마시면 이게 우음수거든요. 성류, 이룰성자, 젖유자, 젖이 된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또 사음수, 뱀이 물을 마시면 성독, 독이 된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지혜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틀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도량에 와서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세계를 맑게 해서 나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해서 이 뭐야 자안동안 스스로 편안하고 함께 편안하게 하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정토신앙으로 말하면 극락세계를 이루는 것이고요. 또 그런 세계의 조상을
보내드리는 것이 조상 천도고 그런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이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 정토신앙이라는 게, 도량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세계 현상과 도량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 사사화가 돼가지고 나는 나대로 이제 말을 했지만 듣는 분들은 또 이제 다 이제 자기 생각으로 다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알아요. 알지만 젊을 때 같으면 이제 불평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들었나 이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자신도 그랬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대로 나도 안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반성을 해서 요즘에는 불평도 안 하고 그래도 이야기는 자꾸 해야만 된다. 이런 또 내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